너무나 이제 점입가경 쫀득쫀득한 우리의 이제 윤시번님, 네, 십성열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죠. 일단 이제 어저께 드러난 게 조남욱 전 회장하고 골프 회동 받고 선물 받은 거 맞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 드러났는데 자기는 10년간 만난 적도 없다. 통화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오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골프를 친 것도 맞고 선물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결국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다 그래놓고 10여 년 전이니까 2010년도 전이겠죠. 통상적으로 식사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골프를 안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골프 치고 찍은 사진들을 또 막 찍어서 올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패션이 구리더만. 응? 뭘 입혀놔도 이거 후줄근하게 만드는 또 독특한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맞냐고. 검사가 현직 검사였을 때 삼부토건 그 회장하고 골프를 치는 거, 그다음 그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 거,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맞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왜냐면 그 수사하는 거 자체가 뭐 기업가들 이런 거 수사하고 이렇게 뭐 부정부패 이런 거 수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검사가 골프도 치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기업가한테 관리당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화산사 스님, 르네상 스님, 조남욱 회장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의심을 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화산사 주지였고 둘을 소개시켰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조남욱 회장에 딸려 있는 의혹이 엄청나게 부풀고 있으면서 사실 이 모든 윤석열과 연관돼 있는 이 검언유착의 중심에 그 배후에 조남욱 전 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많죠 지금. 조남욱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윤석열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학교 선배이긴 하겠죠. 네.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거의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이 사람이 13대 국회의원을 했을 뿐더러 그건 확실히 공무원이죠. 네. 박정희하고 전두환 시대에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훈장을 받았대요? 잘했겠지. 뭘 잘해? 뭔가 잘했겠지. 그래서 이게 박정희 때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전두환 때도 받았다는 얘기는 대를 이어 충성한 거지. 그렇지. 대를 이어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쿠데타 세력들하고 뭔가 끊을 수 없는 중간관계를 잘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때도 있던데. 이명박 때도 같이 사진 찍고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저 누굽니까? 그 줄기세포 박사하고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 쭉 이 정부 관계에 중요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주요 업무를 청장은 아니었지만 주요 핵심 업무를 맡아보기도 했었고요. 선관위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 핵심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삼부토건하고 인연을 맺어서 뭔가 검사 로비에 뛰어들었을 당시에 사실 우리가 뭐 양재특이나 그 윤석열을 얘기합니다만 얘네들은 급이 안 됐어. 급이. 낮은 그러니까, 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줄리가 이제 결혼 후 이혼을 하고 2차 입사를 했다고 한 2001년 이후 이른바 줄리가 5층 회장실에 수발비서로 올라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이 정대택 씨는 검찰계 주요 인사, 최소 총장 이상
그리고 법원 같은 대법관 이상, 대법관 판사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어요. 조남욱 씨가 조남욱 씨가. 조남욱이. 네. 그래서 이 조남욱 씨의 5층,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사무실처럼 이용했던 그 5층, 그리고 김건희의 어떤 갤러리가, 사설 갤러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 5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증언하기를 방석 파티가 있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객실 큰 거, 디럭스 객실을 빼가지고 거기에 방석을 깔고, 아, 의자를 치우고? 그렇지. 왜? 집기를 다 치우고 옛날 요정처럼 방석하고 요리상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은밀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티에는 접객원으로 쉽게 말해서 호스테스가 6층이래요, 몬스터님께서. 6층. 6층. 예. 이 어디서 다 아시고. 접객업 왜 나만 할 줄 알았대? 다 알지? 이 접객업소에 종업원들이 온 게 아니라 네. 민간인들이 픽업돼서 왔다고 합니다. 아, 민간인데. 박정희처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 은밀한 파티를 주재하는 쉽게 말해서 최홍사 마담이 수발실장을 들던 줄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줄리는 접객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손님 상대하는 그 급은 1기 때, 네. 이혼 전에 일기 때. 1기 때였고 2기 후에 갈아엎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수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조남욱 회장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접객을 받을 수 있을 급이 되려 그러면 최소 검찰총장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 검사나 나중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핫발이야, 핫발이. 잔챙이 수준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질 못했다는 얘기도 이해가 돼. 일면 이해가 돼. 아까 얘기한 방석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정육이나 받아먹고 골프나 뭐. 골프나 가면 메인이 아니라 한 8명 중에 8번째로 딸려가갖고 굽신굽신하면서 공 닦아드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사람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꾸준하게 연계 관계, 그러니까 정계하고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원래는 군부 독재하고 박정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의 유산, 박근혜의 숨겨진 재산 관리인이 조남욱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 안에 등장하는 몇몇 기업들과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옵티머스 게이트입니다. 옵티머스 게이트에는 성지건설이 연결돼 있지만 이 성지건설 앞에 이른바 지금의 삼부토건이 연결돼 있고요. 삼부토건하고 연결되는 기업이 휴림로봇과 동양물산으로 지금 이름을 바꾼 TIM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 동양물산이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낙연 후보의 동생이 이건 팩트니까 이계연. 네. 이계연 씨. 대표를 삼부토건의 대표를 맡았다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옵티머스에 관련된 투자 부분과 이걸 덮는 과정 중에 역할이 있었다라고는 의혹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모두 다 이 조남욱 회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월에 되자마자 박근혜 사면을 얘기를 한 거다. 사면을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이낙연을 띄우는 계정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올린다 이러면서 삼부토건하고 이낙연 후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그겁니다. 이딴 식으로 올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병신으로 하나 얘가 진짜 딱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조남욱 회장하고 박근혜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동양물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양물산.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 주식을 한 3년 전부터
짱 박아 놓고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양물산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네. 왜 동양물산이 이낙연하고 엮이는지도 잘 알고 이게 왜 중국주의이기도 하고 대북주의인지도 잘 압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동양물산은 농기계 관련된 회사고요. 5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박근혜 언니의 남편,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쪽 그 박근혜 친척 집안에 인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 최대의 농기구 회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 굉장히 독점적인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농기구들을. 그래서 저기 그 툴캣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없는 농기구 트랙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양하진 않은데 얘는 그 우리나라 논에 필요한 그걸 뭐라 그러죠? 모든 종류의 농업 기계들을 연결해 붙일 수 있는 사실상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존재예요. 오. 그래서 밭 가는 거부터 씨 뿌리고 나중에 탈곡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옵션으로 해서 다 붙일 수 있는 기계고요. 요즘은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자동 운전까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쓸어 모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모으면 모으는 대로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빼돌리거나 그래갖고 아주 빚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농기구 회사가 온갖 종류의 M&A부터 시작해갖고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채무 관계가 가득 엮여져 있기 때문에 벌기는 수백억을, 수천억을 보는데 거의 9천억 가까운 매출이 있으니까 하나도 이게 이득이 안 나게끔 회사 운영하는 정말 이상한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박근혜 일가의 자금을 뭔가 숨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동양물산이 투자했던 몇몇 회사 중에 휴림로봇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동양물산이 됐다는 쪽에서 이게 박근혜와 동양물산과 조남욱 하에 일종의 연계고리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낙연은 삼부토건하고 연관이 있고 삼부토건이 박근혜하고 박정희 박근혜하고 연관이 있으면 이낙연도 박근혜 박정희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 당연한 거죠. 그럼 너 확실히 수박.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동양물산은 이제 사실 제가 기업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이게 박근혜 시대에 이뤄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림로봇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도 휴림로봇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AI나 자동화 로봇 기능에 상당한 그 기계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조선족입니다. 지금 회장이. 오피스텔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사는 조선족 사람이 이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예요. 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동양물산이 중국에 투자한 담배 필터 공장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이 넘어와서 휴럼로봇을 인수하고 휴럼로봇이 나중에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을 인수했다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니까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버리고 나는 관련 없다고 쏙 빠지는데 그때 못 빠져나간 사람이 이낙연 씨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제 다 파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이게 단순한 윤석열 씨의 치정 관계뿐만이 아니라 삼성은 한동훈하고 연결된 거고 와. 이거는 이제 최은순 모녀가 했었던 그 협잡질인 거고 이러한 협잡질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세력이 이 조남욱인 거고 이 조남욱이 배경으로 있는 뒷배경에는 박근혜를 비롯한 기존의 군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득권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점점 더 이게 확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거 뭐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추장관 나와가지고 진짜 더 이상 20세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사회개혁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정말 이제는 정말 그 박정희 때부터 이승만 때부터 뿌리 깊었던 다 뽑아냅시다. 그럼요. 진짜 네. 뽑아냅시다. 이제 정말 뽑아냅시다. 더 놔뒀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손 못 대요. 결국 이 옵티머스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게 조남욱 그 전 회장이라는 전제 하에 이거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라인이 총동원됐던 것은 윤석열이 사실상의 깃털인 거고 날개쯤 되는 위치에 최은순 모녀가 있었고 몸통은 조남욱이다. 조남욱. 조남욱이 사실상 이 모든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수사, 특검 그리고 대대적인 팩트 증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와. 너무 크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 그때 제대로 청산을 못해서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제때 바로 반민특위 해체 안 되고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그나마 지금보단 적어졌겠지, 작아졌겠지 등치가. 근데 그때 못했죠. 중간중간 그럴 시도 자체를 했다가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 등치가 이렇게 커졌고 줄기가 뿌리가 지금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우리 지금 파면파에서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이 조남욱 회장한테 넘어간 91년도거든요. 91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보기엔 법조계에 대한 관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 이게 2019년 12월 13일입니다. 단독 보도인데 삼부토건이 법조 정관들한테는 고문료를 계속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상규, 최교일, 김가경, 박영수, 아이, 정진규, 이건계도 있네요. 예. 양재택은 당연한 걸 거고. 예, 이범래, 문강배, 이상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그러니까 이것만 했겠어요? 뭔가 큰 건 있을 때는 특별 보수가 따로 갔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법조 브로커들이 받아내는 보수가 20%예요. 총액에. 응? 횡령 금액이 100억이면 20억을 내야 얘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최소한. 거기 형사건이 끼면 30%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진짜 이거 보면은 법조계가 전 다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랬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카르텔이 모여져 있으니까 판검사가 안 붙을 수가 없는 거고 선배가 저지르는 일을 후배가 설거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방석 파티하고 뭐 하는데 그리고 저기 있던 사람들은 화산사에서 안 놀았다니까. 6층에 있는 방석 파티에서 놀았고, 그 방석 파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대외적으로 입소문을 낼 수 없는 일반인들이 다 추천돼서 갔다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이러면 김학의 별장이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일반인들은 어디서 뽑아가? 그게 말이 돼? 꽃꽂이 학원 같은 데서 뽑지 않았을까? 어제 아니면 어떤 큐레이터들 이런 미술관 이런 데서 뽑지 않았을까? 어제 열린공감 TV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볼케이노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 지하잖아. 지하에 있잖아요. 그게 삼부토건이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트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이트인데 조그만해요. 네, 근데 룸은 많대요. 룸은 100개 가까이 100개가.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일반인들이 있고 거기에 적개건들도 있고 한데 그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골라서 혹시 파티 하는데 오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럼 파티 하는데 가겠다. 그럼 가면 이제 정재계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돈도 좀 받고 이러니까 점점 뭔가 이제 멘탈이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면 눈에 띄니까 좀 더 은밀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아크로빌 같은 데를 20채씩 빌려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안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니 뭐 과거에
이건희 회장 그 성매매 동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각 직원 명의로 돼 있는 이름 모를 저택들이나 아파트들이나 큰 빌라들 대형 빌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게 그때 취재로도 밝혀졌잖아요. 거기가 그 영상 찍혔던 데가 이건 10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삼성전자 안 가야 안 그냥, 가. 어. 전무이사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빌려놓은 집에서 20명을 불러다가 그 짓거리를 했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비밀 장소들이 꽤나 많았고 이런 게 얼마나 빈번했을까란 얘기지. 99만 원 세트 얻어먹는 애들은 이런 데 안 부르는 애들이라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최소 지검장에서 총장급 돼야지만 그 자리에 불려갈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열린공간 TV에서 그때 뭐 자기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세상에. 어디에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한식집 고급 한식집 같은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다 회장님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직업 접객원 또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이제 대주는데 조남관이 조남욱? 조남국은 국회의원이고 아니 김남국이고 회장. 아, 그렇지. 조남관은 그렇지. 차관이고 차관이고. 네. 그다음에 너 나한테 삼부토건- 병을 맞니? 삼부토건 네. 전 회장 조남욱. 그분이 이제 어떻게 통해가지고 그걸 그 여성들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 증언이 뭐 열린공간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아니 21세기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이병헌이 팔 자르던 영화 내부자들 그거 거기 보면은 언론사하고 검사하고 재벌하고 모여갖고 그따위 파티하고 또 언론으로 해갖고 사건 묻고 그 나중에 또 검사가 그것도 조사해갖고 그렇죠. 마무리해주고 이게 영화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었던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안 걸릴 놈이 없다 이렇게. 그렇지.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럴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런데 어떻게 그 중에 한 명 어떻게 골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싸그리 긁어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게 되면 윤석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뒤에 있는 이른바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손전치라고 하는 자세, 그 어떤 준비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중앙일보도 지금 조중동도 윤석열을 후리려고 하는 선절매를 치고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는 윤석열을 응원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버텨가지고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들고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그렇지. 다 나 혼자 죽을 수 나 없다. 혼자 죽을 수 없어. 이 각오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이. 네. 진짜 많고 중앙일보 약간 손절한 것 같고 조선일보도 약간 손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손절하려는 그렇지. 왜냐면 내부적으로도 쪽팔리기도 하지만 윤석열이가 불어버리면 윤석열 사단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돼 갖고 직무주의를 받는 사실상 모든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연결돼 있는 모든 조직들이 전부 감찰 대상이고 징계 대상이고 옷 벗어야 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심재철 윤석열 정치 중립 훼손 총장 자유가 없어. 이거는 이제 심재철 그 정치인이 아니고 서울 남부지검장 얘기입니다. 물론 윤석열 라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옛날에는 기사조차 안 나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조금씩 검찰에서도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어저께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윤대진 그러니까 대윤이라고 불리던 윤대진의 형 윤우진 씨가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런 조류가 감지가 됐었고 이제는 떨어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간이 많습니다 앞으로. 아, 많이 남았죠.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팩트를 정리할 부분이 많은데 이걸 단순하게 우리 줄리 언니의 어떤 그 삐뚤어진 욕망, 출세욕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욕망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요게 있습니다. 우리 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한 우리 김건희 작가의 작품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공간 TV 제가 요걸 한 건데 네. 요 사진을 보시면 김명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3년도 작품인데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도 또 오타야. 포트레이트 이거 TRI 이게 이 포트레이트가 이게 포트레이트 E가 아니고 E가 없어져야 되고 A 옆에 I가 있어야 돼요. 그래? 포트레이트 얘가 영어가 짧은 게 단순하게 유지뿐만이 아니었구나. 유지 수준인 거. 근데 이게 삼성미술관 기획이에요, 이것도. 네, 삼성무술관. 근데 삼성미술관 기획으로 그렸던 그림 작품이 이거예요. 콜라보거든요. 욕망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떤 여인이 있고 이게 이제 나신 그러니까 티팬티를 입은 여성의 함부로 만지기가 그러네. 등이 파여 있고 등짝과 이 라인이 있고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약간 조선의 공모. 네. 근데 사실상 이게 국모가 아니라 궁녀입니다. 공녀인가요? 네. 왜냐면 국묘문요. 네. 여기 비녀가 봉황 비녀로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요거는 궁녀입니다. 근데 본인은 왜냐면 왕후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기 없지. 때문에 아마 궁녀의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2003년도부터 김건희의 마음속에는 욕망에는 김명신인 시절부터 욕망에는 이 궁으로 가고 궁모가 싶다. 있지 않았을까? 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도 언젠가는 청와대에 가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원래 미술 작품에는 개인적 욕망이 들어갈 수 작품 제목이 욕망이잖아. 작품 제목이. 네. 이런 충격적인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네, 어느 분이 조선의 식모라고 얘기했는데 요 따위로 입고는 식모도 못 하고요. 요건 이제 수발상궁급 되는 무수리급 되는 어떤 궁녀의 뒷모습인데 아마 이거를 국모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리진 않았네요. 사진 그냥 사진으로 합성한 거네. 한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보면은 요건데 양재택 씨 양 검사는 윤석열하고는 좀 별개로 개인적으로 회장하고 만나고 그랬고 김건희 씨하고 양재택 씨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검사하고 윤석열하고 만난다는 거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라마다 양재택 씨가 아니요. 그러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직원이 전직 직원. 전직 그래서, 직원이 양재택은 만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을 만나는 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윤석열이랑 한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네. 하는 이런 증언도 있었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저때 결혼을 시킨 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이 깃털이야. 김건희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지. 윤석열은 김건희 모녀가 시킨 거를 한 거 이외에 주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다 뒤처리 다 다 해줬네. 뒤처리만 한 거야. 이 사고는 이 모녀가 주로 쳤고 이 모녀가 친 사고들 또는 처리한 사고들의 내용을 보면 다 조남욱 회장이 뒤에서 관여한 거란 말이야. 도이치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였단 말이지. 계좌 그것도 그렇고. 계좌 그 이후에 이제 양재택이 일부 봐줬다고 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 홍 변호사 우리 검찰 출신 중에 제일 돈 많다는 집이 100채였다고 하는
퇴임할 때. 이거 뭐였지? 왜 이렇게 이름 기억이 안 나냐? 그러게. 예. 여기하고 연관돼갖고 이제 그때부터 별장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홍만표 씨. 홍만표 씨, 감사. 그래서 홍만표 씨 이후부터 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검찰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전에 기무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세무서 쪽에 됐던 줄, 국정원에 됐던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홍만표 씨 이후에 검찰 줄을 대는 데만 무려 20년을 넘게 공을 들였고 그 공의 결과로 지금의 어떤 거대한 줄리의 제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씨 말도 일본 이해가 됩니다. 변희재? 예. 갑자기?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맛보도 돼요? 맛보도 맛보도 됩니다. 돼요? 예, 맛보도 됩니다. 맛보.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왜냐면 이거 변석사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진중권. 진중권인가? 쏘리. 변희재 씨 내가 오랜만에 언급해 줬으니까 고발은 하지 마요. 우리 진중권 씨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호스텔을 왜 시키겠느냐? 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그렇지. 거? 호스테스가 2001년도에 아니다. 수발 비서로 갈 때는 단순하게 호스테스로 간 게 아니야. 법조계와 정관계와 화류계를 연결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끼마담 사이즈 이상은 됐었다는 거고 이미 그때부터 삼성하고 연결이 있었다는 거잖아. 거의- 삼성미술관하고 연결돼 갖고 저 가짜는 작품을 기획해서 전시에서 걸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건희한테는. 신기하다. 그 김건희한테도 대학원 가라. 저기 박사학위 따라 이런 거 연결해 준 거 자체도 사실은 조남욱 회장이 큰 그림으로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여기도 보면 2003년이 첫 전시예요. 그것도 삼성미술관 기획이 첫 전시예요, 이 사람. 어떻게 아. 신인 작가가 첫 전시회를 삼성미술관이랑 하나. 그리고 지금 학력을 보면 숙명여대 대학원, 그다음에 경기대 회화과 졸업이라고 했는데 경기대 회화과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숙명여대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대학교는 도대체 어딜 졸업한 거냐고. 그러니까 이 경력으로 삼성 미술관 기획을 한다고? 아니 고급 그리고 꽃꽂이는 뭐예요? 김명신이 고급 꽃꽂이를 배우러 갔다. 꽃꽂이도 배우러 그거는 갔었습니다. 예. 꽃꽂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이른바 월단에 그 소속을 받아갖고 그거 하면서 교양 차원에서 꽃꽂이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아크로비스타 살 때 그때 이제 범수가
아니지. KBS가 내 남편이다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그렇죠. 꽃꽂이 모임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인 거지. 이 꽃꽂이 모임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꽃꽂이 모임인 거예요? 뭐 비싼 거겠죠. 뭐 비싼 데서 강남에서 아크로비스타 하니까. 옮겨서 살 때니까 비싼 데서 했겠지만 그때는 이제 범수 씨랑 아름다운 사랑 자꾸 범수래. KBS랑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고 네. 이제 막 이제 3층에. 306호에서 한창 살림 틀고 재미 보실 때 요때였던 거고 그래서 요때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아까도 얘기한 뭐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재벌 사모님들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같이 했다고 하는 그렇죠. 월단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지. 교양이 딸려서 온갖 걸 다 했겠지 이때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뭐죠? 그 이름 뭐죠? 아, 내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크로비스타? 말고 그럼 뭐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거기서도 콘텐츠. 꽃꽂이 관련된 그 사업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기도 했었는데 뭐 접었는데 그때도 할 때도 뭐 김범수 씨가 막 꽃 들고 있고 뭐 이런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범수는 지금 보면은 그 결혼하고 나서도 2년 이상을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원으로 일했어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이사 김범수라고 돼 있죠. 사내 이사 김범수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했습니다. 퇴임이 2014년이죠. 근데 윤석열하고 결혼 2012년입니다. 그럼 결혼과 상관없이 첫사랑을 위해서 사랑은 사랑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라는 개념으로 했던 정말 쿨한 남자 KBS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뭐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어제 이거 다 열린공간 TV에서 나온 건데 이 건축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듣는데 김범수 씨가 여기에 자기 주소를 아크로비스타 오피스텔 201호로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는 그 코바나 컨텐츠 주소래요. 그래? 코바나 컨텐츠를 자기 주소로 해놨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근데 이 김건희 친구가 씨가? 미술 관련된 일을 코바나에서 하면서 건축 최고 경영 과정을 거쳤다는 게 이거는 이 사람이 김범수 이거는. 그러니까 김범수가 이 이낙연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삼부토건 회장으로 가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었을까? 왜 뜬금없이 아나운서가 건축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듣지? 이것도 뭔가 의혹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건설협회 회장이었는데 조남욱 씨가. 네. 그러니까 조남욱 씨가 성지건설도 주물르고 삼부토건도 주물르고 있고 그 위에도 다양한 토목 관련 회사들의 연결 관계를 갖고 있었을 건데 이 당시에 아나운서가 방송대학원도 아닌 뜬금없는 건축 최고 과정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를 연결 매개체로 해갖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남욱 회장을 통해 갖고서든지 어떠한 조남욱 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싶은 생각도 살짝 든다는 거지.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동기생들이 김범수 씨가 처가 하고 있는 갤러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김범수 씨는 이혼 상태잖아. 이혼 상태고 김건희 씨와도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김건희 씨는 윤석열하고 결혼한 상태였고. 야, 근데 하얀색 벤틀리면 벤틀리라는 차 자체가 최소 3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네. 벤틀리를 김범수가 돈 벌어서 타고 다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 아무튼 뭐 사랑과 비즈니스를 이렇게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 지금은 재혼해서 다 잊으셨다고 하는 네. 추억의 KBS. 네, 못 빠져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가면 갈수록 더 파질 텐데 이거 누군가가
이쪽에 있는 누군가가 멈춰줘야지 이게 그만둘 텐데. 누구 하나 죽든가 누구 하나 다 온팍 뒤집어 쓰고 이 모든 게 내가 몸통입니다 이러고 뒤집어 쓰는 사람 나오지 않으면 이게 힘들 네. 거고요. 나온다고 하는데라도 웃기지 마. 네가 무슨 몸통이야 이씨. 네. 병아리 뒷다리만한 게 왜 네가 몸통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티라노를 잡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네. 뭔가 의혹도 많고 여러 가지 막 미심쩍은 부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속 윤석열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건지, 그리고 우리 기존 언론들은 언제까지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나중에 송 작가가 먼저 이렇게 대충 깔아놓은 뇌리로 얼마나 많은 윤석열 죽이기 보도가 터져 나올지 이제 한두 달만 더 기다리시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